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이번 주도 주말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요, 간략한 시황이나 전략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간략하게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한 5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정말 9월에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래 통계적으로 9월이 가장 안 좋은 시장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실제 진짜 이렇게 나쁠 줄이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9월의 시장에 대한 왜 그 관점이 부정적인지 같이 이유를 보고요. 조금 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S&P 500이 2월 중순 이후에 가장 긴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5일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고 다우가 2.2% 마이너스고요. S&P 500이 1.7% 마이너스, 나스닥이 1.6% 마이너스로 안 좋은 주간이었습니다. 안 좋은 주간이었죠. 10년물 국제 수익률 역시 1.33%로 거의 멎어 있는 그런 가격이고요. 유가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69달러 62센트에 종가를 마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우나 S&P 500, 나스닥이 전부 다 연중으로 보게 돼도 이자를 보지 못하고 있죠.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걱정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업종을 봤는데, 하루짜리 업종, 왼쪽에 있는 게 하루짜리 업종이죠. 하루짜리 업종 왼쪽도 11개 업종 전부 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5일도 그 11개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하나가 버티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보통 이렇게 많이 주가가 내려오지 않자 소폭 빠질 때 이렇게 많은 업종이 다 같이 빠질 때는 시장이 어떤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쉬어갈 때 이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냥 쉬어갈 때 최근에 상당히 피로감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종에도 반영이 되면서 똑같이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늘 얘기하자면 어떤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보다는 좀 쉬어감이 크다. 특히 피로가 좀 커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많이 빠진 게 하루짜리를 보게 되면 뭐 부동산, 그런 기술,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오일을 보더라도 부동산이 제일 많이 빠졌네요. 부동산, 똑같이 뭐 헬스케어 이런 게 빠져갔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11개 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종목을 볼 건데요. 종목을 볼 건데 맵을 볼 겁니다. 맵인데 이거는 이제 S&P 500의 맵이 아니고요. 모든 이제 글로벌 증시의 그 종목을 보여줍니다. 물론 각국의 어떤 종목이 아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생소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MS 빠졌죠. 애플 3%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이 좋았다가 금요일날 급락했는데요. 애플이 급락한 이유는 실제 이제 인액 결제에 대해서 에픽 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앞으로 15에서 30%의 인액 결제에 대한 향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결제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애플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사가 나와서 빠졌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일단은 주간을 보게 되면 대만 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는 거, 일부 반도체 기업이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여기 있는 구글도 좀 재미가 없었고요. 페이스북 강보합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강보합의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히 특징이 없는데 여기 있네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의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머크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요 제약주한테 무더기로 하향조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반면에 모더나, 바이온테크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독감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내용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리고는 뭐 특별히 특징이 없는데 테슬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주간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 스타벅스, 홈디포 같은 것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그렇지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까지
상승이 적고요. 하락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갔지만 상당히 조금 적었다. 예, 상승 종목수 적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에너지도 그렇고 안 좋았고요. 부동산 안 좋았고요. 유틸리티 안 좋았고요. 소재 안 좋았습니다. 산업재 안 좋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다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하나 선을 그으려고 그러면 끝도 없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잠깐 봤고요. 자, 시장이 센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지금까지 셌던 이유. 예. 지금까지 셌던 이유가 뭐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7개월 연속 월간 기준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200 몇십 일이죠. 200 몇십 일 동안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하지 않는 정말 초강력한 시장의 흐름을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보통 이유는 아주 강한 경제, GDP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경제 재개 다시 한번 리오프닝이 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유가도 올라갔고요. 많은 어떤 그런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심지어 10년물 국채 수익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경기 활발해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약간 코로나가 델타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항상 얘기합니다. 저도 얘기하고 우리 이하는 교수님 얘기하는 건 뭡니까? 미국 경제가 되게 세다. 그 다음 리오프닝이 얼마 안 남았다. 델타 끝났다. 감소하고 있다. 피크 찍었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딱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GDP 좋다고 했는데 지금 71개 기업이 엊그저께 투자회사가 서베이를 했어요. 했는데 GDP 성장률을 지금은 6%로 낮추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내려가는 거. 예. 그 전에 7월은 7%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7%의 GDP 성장을 지금은 6%로 하나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딱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뭐 물론 다행인 것은 2020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거니까 크게 뭐 우려치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 어쨌거나 강한 경제 성장을 좀 예상했는데 지금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뭔가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모습, 뭔가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런 게 보였다는 거죠. 물론 그 이유는 델타 변이에 대한 일단은 그 우려죠. 델타 변이에 의해서 소비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 어쨌거나 락다운 걸린 일부는 뭐 락다운 걸린 그런 모습이고 어쨌거나 밖에 나와서 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어쨌거나 공급망 문제인데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 컨테이너 선도 우리가 이제 쉽게 물류가 오지 않고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그다음에 또 억지로 상고로 와서 컨테이너가 들어오더라도 또 각 도시로 뿌려줄 수 있는 그런 화물, 트럭, 기사들도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이 정도에 의해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많은 어떤 그런 투자회사가 GDP 성장을 낮추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그냥 흔하게 강한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얼핏 보면 굉장히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포텐셜 슬라우 다운인데 이게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리오프닝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재개가 되면 리오프닝 되면 유가 올라가겠죠. 차 많이 끄니까 굴이 올라가겠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나 뭐 건설이나 다 많이 쓰일 거니까 자동차 다 쓰겠죠. 그 다음에 스몰캡은 보통 이제 경기가 되게 좋을 때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송지수 역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홈빌딩 인덱스 역시 주택 역시 정점을 찍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유가는 7월에 피크를 찍었고요. 코퍼 구리는 5월에 고점을 찍었고, 스몰캡은 이미 3월에 고점을 찍었고, 운송지수는 5월에 고점을 찍었고, 홈빌딩 인덱스 역시 5월에 고점을 찍었고, 10년물 국채 수익 역시 3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다 내려오는 모습이죠. 전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재개, 경기가 뭔가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냐? 아니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봤는데 지금 유가가 힘을 못 씁니다. 어쨌거나 많이 빠진 것도 아니지만 약간 내려온 다음에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그 우리의 모습은 실제는 경제 재개가 코앞까지 왔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리오프닝과 거래가 먼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죠. 피크 찍고 내려가는 모습, 피크 아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어떤 그런
약간의 우리 잠재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흔히 얘기해요. 아직 경제가 재개될 거고 리오프닝 될 거고 뭐 유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다 모든 부분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예. 그래서 일단은 말로는 하지만 약간 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뭐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감소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되게 세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꺾였죠. 지금 2021년 9월 10일자 어제입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17만 6,427명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저점을 찍었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 보였다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내려가는 모습 확인하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이든이요. 기업에 백신을 장려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기업 직장인들 상대로 해서 수시로 코로나 검사를 해라 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소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감소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감소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안도감보다는 조금 더 뭔가 옥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한다고 해놓고 기업한테 백신을 빨리 맞게 해라. 혹은 감소한다 하면서 코로나 검사하라. 왜냐면 완화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게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델타가 왜 그러냐? 델타가 쉽지 않은 상대다. 예. 약간 주춤하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고 델타 끝나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학기 등교에 상당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갈 수 있나?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지금 어떤 우리가 그냥 가볍게 봤던 것들, 당연히 의뢰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GDP 성장이 높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표였죠. 예. GDP가 높고 경제가 빨리 재개가 되고 있고 코로나가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세다고 하면서 그냥 얼핏 넘겼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솔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시장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본부장님 마저 드디어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는데 실제 네거티브한 전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만 그냥 얼핏 들으면 다 좋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하나만 더 들어가면 약간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기저기서 좀 뭐 코로나 문제도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보여드렸으면 경기가 약간 슬로우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실제 겉으로는 대충 보면 좋아 보이지만 약간의 안쪽으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UBS는 올해 4,650, 내년 4,850으로 꽤 좋은 목표를 치로 제시하는 IB입니다. 근데 이들의 의견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이유가 이렇게 높게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익 증가 당연하죠. 그다음에 코로나 감소 당연하죠. 성장률 당연하죠. 부양책 쓰고 있고요. 예. 낮은 금리 환경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익 증가 실적이 좋은 건 다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 다만 인정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표를 보여드렸으니까 낮은 금리 환경 이거 인정하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감소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든이 나와갖고 옥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일까? 약간 뜨아합니다. GDP 성장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제 서베이상에서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쨌거나 같은 이유죠. 왜 빠지냐 물어보면 델타 때문에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부양책 이것도 뭐 좋은 내용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보게 되면 딱 듣고 정말 다 맞는 것 같지만 실제 그런 게 아닌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감소하는데 걱정을 많이 한다. GDP 성장 실제 성장하지 않고 있다. 전망을 낮추는 거야.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망을 얘기하는 거. 전망을 부양책 인프라밖에 안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주정부에 지급했던 그 실업자한테 급여했던 주정부 그런 어떤 지원금도 9월 첫째 주에 다 끝납니다. 이제 안 나오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직장으로 와서 뭔가 좀 고용지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부양책은 전부 끝나가고 있고 지금 별로 없어요. 카드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최소한 이익 증가 그다음에 낮은 금리항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다양스럽게도 아까 보여드린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우울해 보이지만 이익 증가를 빼놨죠. 우리가 이익 증가를 안 받지 않습니까? 이익 증가 보면 사실 솔직히 이익 증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 올라올 수 만한 충분히 이익가 되거든요. 그다음 낮은 금리 환경 물론 올해 테이퍼링 한다, 뭐 내년에 한다, 그다음에 금리가 언제부터 오른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한 2년 이상은
아직까지 2년 이상은 충분히 이런 낮은 금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UBS 말은 다 맞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 가운데 있는 것은 약간의 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간다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익도 있고 금리 양극도 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아까 우울했다가 다시 한번 또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약 한 30년 동안에 어떤 게 매월 퍼포먼스의 모습인데 S&P 500의 모습이죠. 근데 다 올랐다가 8월에 안 좋았어요. 9월도 안 좋았죠. 가장 안 좋은 게 9월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근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사를 다루면 어떨까요? 자, 9월이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9월에 약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보다는요. 바로 연말 랠리를 예상하는 이유. 예. 그다음에 연말에 가면 혹은 11월이나 12월에 가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통계가 가능했던 이유. 예. 아니면 연말 랠리 혹은 크리스마스 랠리 혹은 1월 효과라고 또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잠깐 현재 이 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가을 이후에 S&P 500이 상승했던 그런 이유 몇 가지. 그다음에 왜 크리스마스 랠리가 이어졌던가? 아니면 왜 겨울에 미국 시장 강했나? 그다음에 이 강한 흐름이 왜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1월 효과라는 말이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하면 뭐 맞잖아요. 지금 통계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왜 꼭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9월 달까지 주식하고 안 하실 겁니까? 혹시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한단 말이죠. 또 해서 내년까지 또 이어진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비록 9월에 시작할지언정 다음 달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꼭 안 좋은 달에 뭔가 막 의견이 몰려오고 있고 모건스탠리 의견이 더 많이 기사화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심하게 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응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주식 파는 거죠. 그럼 팔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팔까요? 현금 확보 얼마나 할까요? 30%? 50%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다 그러면 어떤 주식을 팔까요? 어떤 주식을 얼마나 팔아야 될까요? 그리고 언제 팔까요? 오늘 팔까요? 내일 팔까요? 연말에 팔까요? 아니면 월 말에 가서 팔까요? 아니면 월 초에 팔까요? 중간에 팔까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9월 안 좋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더 좋은 시각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좀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오래 보유한 이유가 뭡니까? 실적 있죠. 실적 카드라는 게 아직 공론화 안 되고 있죠. 실적.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라는 그런 카드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 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페이스북 마찬가지였죠. 3분기 어닝을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재미없었거든요. 그럼 낮아진 그 실적 자체가 10월에 발표합니다. 10월에 이미 기준이 떨어져 있어요.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으면 이걸 넘기 아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0월이 되면 3분기가 되면 오히려 비트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주면서 실적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많다. 그럼 리액션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 이게 시장에 반영된다고 하면서 결국 10월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다 내려놨어요. 눈높이를. 어떤 기업들은 뭐 어닝 가이던스를 처리하거나 심지어 처리했죠. 어떤 기업은 또 많이 내려놓고 여러 가지 이유가 똑같습니다. 임금 상승, 그다음에 원료에 대한 상승, 원가 상승, 그다음에 또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칩 부족,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려놓은 이런 기준이 진짜 그날 가서는 대부분 다 그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뛰어오를 걸로 그렇게 판단하니까요. 그 점 파악하시면서 오히려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9월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인데 그거 말고요. 왜 연말에는 시장을 강하게 보는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크리스마스에는 시장이 강했나? 왜 1월에는 시장이 강했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통계를 9월 달거 볼 필요 없을 것 같다. 더 넓게 보는 것도 여러분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더 넓은 시각으로 좀 유연하게 좀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요. 드디어 미국 주식창 한국 경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제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의 플러스 뭐가 들어오냐? 예, 미주미 초이스 같이 하고 있는 데이터 히어로 있죠. 데이터 히어로가 같이 합쳐집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저하고 여기 이름 뭐냐면요. 미국 주식 플러스 같이 이제 합쳐갖고요. 같이 서비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약에 키움의 뮤즈미 초이스를 못하신 분들 여러 가지 증권사의 어떤 그런 내가 거래한 증권사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중립적으로 그 환경에 있는 이 서비스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가격, 거의 절반 정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창은 이미 미주미 초이스 키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정받은 그런 주식 앱이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